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먹는 국민 곶감 광어. 광어 출하까지는 최소 1년 반, 약 6g의 치어를 1kg 성어로 키운다. 잉어과의 민물고기 향어, 길이가 50cm에 달하는 거대 생선. 수심 2m의 진흙밭은 걷는 것조차 힘든 고행길이. 제가 키가 85인데 네. 너무 광어부터 향어, 송어까지 정성을 더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헐떡이는 화로처럼 쉴 틈 없는 양식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 6시. 사람 배도 채우기 전 고기 먹이부터 챙기는 시간이다. 빠르고 힘찬 몸짓.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이게 다 송어죠. 송어예요? 그럼요, 이게 다 송어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양어장에 지금 한 30톤 정도 돼요. 최근 심각해진 하천 오염으로 송어의 서식지가 점차 줄면서 양식 송어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송어는 기르기가 매우 까다롭다. 송어는 일급사님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게 깨끗하게 해줘야 아주 건강하게 고기가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맛 또한 깔끔한 송어. 연어과의 송어는 붉은 속살의 부드러움과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의 고소한 풍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우리 땅에 서식하는 송어는 산란기에 붉은 빛을 띠어서 무지개 송어라 불린다. 물 관리와 함께 가장 신경 쓰는 점은 성장 속도에 맞게 고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체포망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고기를 모는 도구예요. 넓은 그 탱크에서 고기를 몰아갖고 선별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넓은 수조에서 수백 마리의 송어를 한 마리씩 골라내려면 체포망 같은 도구가 꼭 필요하다. 용천수를 사용하는 이곳은 늘 섭씨 12도의 수온을 유지한다. 송어는 좋지만 사람에겐 서늘하다. 체포망을 좁힐수록 송어의 포위망도 좁아진다.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다. 냉수어종 송어는 성질도 매우 급하다. 여기 큰 거, 작은 거를 나누는 작업인데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놓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와야 성장이 더 빨라요. 물소리도 거칠다. 제때 선별을 해주지 않으면 작은 고기가 큰 고기에 밀려서 성장이 둔해질 수 있다. 동작이 빠른 송어는 한 마리 잡기도 어렵다. 이게 송어가 기름이 없어서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습관이 돼야 되지, 습관이 안 되면 고기를 뭐 1시간이라고 해도 1시간이 지나더라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송어 한 마리의 무게는 대략 1kg 정도. 어른 팔뚝만한 송어가 연신 헤엄치면서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 수작업이기에 앞으로 2시간은 더 해야 한다.
더운 여름 일부러 방수복을 챙겨 입어도 무용지물. 작업을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소나기를 맞은 듯 물이 주르륵 흐른다. 출하하는 고기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야 고기가 좋고 나쁘고 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성격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하고 고기하고 싸움이죠. 고기는 안 잡히려고 그러고 사람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물고기는 작은 상처만 나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선별할 때 사람 손만큼 좋은 건 없다.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금 안정을 찾은 송어떼. 먹이만 준다고 송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다. 물 반 고기 반이라 해도 줄지 않는 송어. 손목은 저려오기 시작하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 간다. 시간이 많으면은 뭐 7시간, 8시간도 있고 힘들지 않으세요. 물속에 있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힘들어요. 기운이 넘쳐나는 송어와 달리 작업자의 몸은 탈진 상태. 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선별을 마치면 두세 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양어장 청소하는 기계예요. 아, 이 안에도 청소해야 돼요? 그럼요.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7수에 사는 송어는 깨끗한 물만 고집한다. 양식장 사람들은 육지에 살아도 하루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낸다. 시커먼 거 이런 거. 암만에 사료를 먹고 계속 분비물을 송어가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송어가 내뿜는 부유물과 이끼까지 청소한 지 이틀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검게 변한다. 청소를 할 때는 고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물을 빼서 수위를 낮춘다. 성질이 급해 바깥에 조금만 놔둬도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깨끗해지죠, 저렇게 하면.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렇게 하기가. 수압이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고압 세척기보다 더 강하다. 사람이 맞으면 상처가 날 정도다. 저희가 칸수가 8칸인데 보통 하루에 한 칸씩 꼭 해요. 고기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 강한 수압을 버티기 위해 팔뚝은 물론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사람 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것도. 세척기를 놓치는 순간 고기도 사람도 위험해진다. 고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깨끗해진 벽을 보면 내 몸처럼 개운하다. 바닥에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세척기마저도 쓸 수 없다. 일일이 밀대로 밀어줘야 한다. 관을 설치해 물을 가운데로 빼면 부유물과 이끼 같은 것들이 이곳으로 같이 떠내려간다. 환경이 깨끗해야 고기도 잘 자라고 말하자면 어병도 없고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출하까지는 1년. 이곳에서는 매일 이런 수고가 반복된다. 경북 포항시. 드넓은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양식장이 있다. 전체 양식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종, 국민횟감이라 불리는 광어다. 단단한 육질과 고단백을 자랑하는 횟감의 대명사다. 동해안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자란 거. 1kg에서 1kg 3, 400. 넓을 광자에 고기 여자를 써서 그 이름도 광어. 널찍한 생김새만큼 밑바닥에 붙어 사는 특이한 습성도 갖고 있다. 흑빛과 비슷한 황갈색을 보호색으로 지니고 있어서 물속에서는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다. 예전에는 70% 나오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절반 정도. 매해 적조가 오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물이 많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되게 낮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적조와 기생충 피해는 일순간 대량 폐사를 만들기도 한다. 황폐해지는 바다 상황에 양식 어민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아기 돌보듯 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식장 뒤편, 수조가 없는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분주하다. 꽁꽁 얼린 냉동 생선이다. 청어, 메가리, 뭐 연안에 잡히는 잡어, 아귀, 뭐 이면수, 우리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사료로 사용하는 거죠. 생선의 성분을 뽑아 만든 배합 사료를 먹이는 곳도 있지만 이곳은 직접 갈아주는 생사료를 고집한다. 손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사람처럼 먹는 만큼 광어도 더 잘 자란다. 꽁꽁 언 생선 덩어리 하나의 무게만 20kg. 하루 수십 번씩 들고 나르는 것도 고되다. 비닐이 남은 비닐에 붙어가지고 물고기가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정성은 그에 못지않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과 달리 얼굴에서는 연신 땀이 흐른다. 양식장 뒤편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땀이 묻어 있다. 사람 우선이 아니라 물고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고기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밥을 안 먹어서 물고기 밥을 찾으러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동 생선을 옮기고 비닐을 벗겨 다시 기계에 넣기까지 꼬박 1시간 반. 1등 횟감 광어는 먹이는 사료도 남다르다. 만들어진 사료는 곧바로 영하 26도의 냉동 창고로 옮겨진다. 신선함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렇게 산처럼 쌓인 사료도 며칠이면 동이 난다. 한 5톤 정도 됩니다. 5톤 정도면 며칠 먹일 수 있어요? 5톤이 한 4일 정도 됩니다. 영상 30도와 영하 26도. 한여름과 한겨울을 넘나들면서 영양 좋은 사료가 완성됐다.
힘들어도 만들고 나면 곡간이 찬 것처럼 흐뭇하다. 규모가 6,6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어 양식장. 이곳에는 약 30만 마리, 무게로 치면 약 100톤 정도의 광어가 살아가고 있다. 웬만해선 납작 엎드려 있는 광어가 먹이를 주자 그제야 몸을 일으킨다. 있는 곳에 골고루 던져주고 다 섭취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절해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쉬울 것 같은 먹이 주기는 양식장에서 가장 고단한 작업이다. 손에 힘을 주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손목 전체의 힘을 이용한다. 현재 지금 같으면 한 1,500 정도 공급합니다. 전체 우리 양식장에서. 사려주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보통 요즘 같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챙기고 한 번 먹을 때마다 2시간이 걸린다. 무엇을 해도 다 땀나는 일이다. 게다가 햇빛을 보면 광어 껍질이 상할 수 있어 사방이 차광막으로 덮여 있다. 한여름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온도도 습도도 높다.太阳마감이 조금 덥습니다. 밖에보다는. 그리고 하루를 계속 주다 보면 운동됩니다. 송어와 달리 광어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광어 양식이 더욱 힘들다. 이 동해안에서 고기를 좀 성장시키려면은 하나라도 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료주는데 사활을 들어서 사료줍니다. 한국은 전 세계 광어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광어 양식 종주국이다. 자연산만이 전부이던 시절, 대단히 귀한 물고기였던 광어. 양식 기법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그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오후 2시. 한 차례 밥을 주고 나면 다음 작업이 이어진다. 물에 들어가려고요. 물에 들어가려면 장비를 착용해야죠. 이곳에는 크고 작은 수조가 대략 80개에 달한다. 한눈에 봐도 몸집이 작아 보이는 이곳은 광어 치어를 키우는 곳이다. 광어는 점점 자랄수록 눈이 왼쪽으로 몰리게 된다. 한 달 됐습니다. 우리 동묘장에서 이제 여기 올 때 4, 5cm 되는 고기들이었는데 이제 한 달 됐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더 키워서 2kg, 3kg 만들어 수출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를 지나서 이제 유아기 정도 되는 새끼 광어. 한 달 만에 10cm 정도로 약 2배가량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도 그 크기는 제각각이다. 계절 차이가 나요. 이렇게 선별하는 거죠. 몸집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선별을 자주 해주고 큰 놈들은 사료 굵기를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니까 또 그만큼 빨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줘요. 오늘 작업은
크기가 약 15cm 정도 되는 광어를 골라내는 일이다. 이 역시 사람 손과 눈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이다. 사람 손길을 기다리는 광어 치어는 12,000마리에 달한다. 이만큼 바구니를 채우려면 수십 번 허리를 숙여야 한다. 바구니가 채워지면 다른 작업자는 재빨리 수조로 나른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광어는 바닥부터 찾고 본다.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뛰는 작업만 수십 번. 물속은 더 가시밭길이다. 마치 지뢰를 피하듯 눈으로 식별도 잘 되지 않는 광어를 피해 다녀야 한다.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진땀 나는 일이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다녀야 돼요. 고기가 조금만 밟히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죽어요. 시간이 멈춘 듯 이곳의 시간은 느릿느릿 신중하게 흘러간다. 귀한 생선 광어를 다루려면 사람도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눈은 고기를 너무 오래 보니까 피곤하고 허리는 숙여야 되니까네. 아프고 그러죠. 광어만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는 이 작업은 반나절 동안 계속된다. 잠을 자면 꿈속에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눈을 감으면.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하루 종일 물고기를 보니까 그 꿈속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몇 시간씩 집중하다 보니 사람도 광어처럼 눈이 한쪽으로 쏠릴 것만 같다. 그래도 이런 수고 덕에 몸집이 작아 늘 밀렸던 치어도 이제는 길을 펴고 살 것이다. 일 마무리가 무섭게 들어간 데가 양식장에 도착한다. 트럭이 올 때는 고기 출하가 있는 날이다. 출하할 고기를 선별해서 잡아야 되니까 오늘 1톤 정도만 출하합니다. 1톤이요? 네. 1톤이면 광어가 대략 1,000마리에 달한다. 자연산 광어에 비해서 색이 어두운 편이지만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맛이 좋다. 손으로 만졌을 때 살이 두툼한 광어가 가장 상품 가치가 높다. 정확하게 개근을 해야 이제 그 금액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g의 치어가 1kg의 성어가 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힘은 들지만은 뭐 그래도 보람은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전국 각지의 횟집으로 배달될 광어는 풍성한 식탁으로 누군가의 행복까지 채워줄 것이다. 16,000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양식장. 언뜻 보면 모내기를 위해서 논에 물을 받아놓은 것 같지만 이 안에 고기가 살고 있다. 평균 길이 50cm. 향어다. 회로 많이 드시는 이스라엘에서 향어라고 하죠. 저희 사람이 먹기 좋게 육종 개발된 애여가지고 그걸 이제 양식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잉어과의 민물고기 향어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1973년 영양 보충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들여왔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향어는 맛이 담백하여 민물회로 인기가 많고 잉어처럼 붓고와 보양식으로 먹기도 한다. 향어 숫자로 6만 5천 마리? 6만 5천 마리 정도 되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양식장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향어를 기른다. 늘 깨끗한 물과 산소가 공급되지만 향어가 흙을 쪼아먹는 습성이 있어 물은 언제나 흙탕물이다. 언뜻 봐도 잔잔해 보이는 이곳은 향어 치어의 보금자리다. 지금 고기 향어 치어 선별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치어 선별요? 예. 선별을 하려면 먼저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몰아줘야 한다. 바닥이 펄이라 걷기도 힘들지만 고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디테일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아, 고기가 새 나가지 말라고 그물 추를 밟아주는 거야. 안 밟으면 추가 가벼우니까 떠버려. 그물이 조금이라도 뜨게 되면 그 틈새로 얼마든지 치어가 새 나갈 수 있다. 흙탕물이라 어디에 향어가 있는지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다. 내 집 안방처럼 때로는 흙바닥에 구르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 저 끝에서부터 끌어온 그물을 이제 수면 위로 올릴 차례. 그물을 올리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어린 향어떼가 춤추듯 장관을 이룬다. 이게 4월 달에 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큰 거예요. 빨리 키우는 사람들은 2년에서 3년. 거대한 몸집의 향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의 태양. 그늘 한 점 없는 곳이 이들의 작업장이다. 작은 놈 빠지고 큰 놈 안 빠지고 이갖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뱃질로 나눠서 키우는 거예요. 작은 치어는 이 좁은 구멍도 통과한다. 언뜻 봐서는 크기가 다 그만해 보이지만 단 1mm도 물고기에겐 큰 차이다. 크기에 맞게 살 곳을 옮겨줘야 한다. 사이즈가 작은 놈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료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헛사료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선별을 안 하고 키우면은 어릴 때 자주 해줘야지 사료값을 좀 아낄 수가 있어. 작업은 40분째 계속되고 있다. 바구니로 푸고 걸러내는 작업이 수십 번 반복된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땡볕에 서서 작업하다 보니 목은 타들어가고 얼굴은 빨갛게 익을 수밖에 없다. 몸속에 있는 건
하는데 이런 거 치면 치면 팔도 아프고. 집에 가면 그냥 하루가 고단해가지고 돌아 떨어지죠 뭐. 아무리 퍼담아도 고기는 좀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안쪽에서는 치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펴보는 이도 있다. 카운터 해본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나중에 키로수를 달아가지고 몇 미 들어가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치어부터 성어까지 쉬는 일은 하나도 없다. 물속에서의 작업은 육지보다 훨씬 더 금방 지친다. 온몸을 써야 하는 선별이 끝나면 일일이 무게도 재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할 것은 200미, 키로에 200미대를 사용하려고 작업을 한 것이고 200미 이하짜리는 뺐으니까 그걸 그냥 버릴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자연산 못지않는 맛과 영양을 담을 수 있다. 치어는 어려서, 성어는 힘이 좋아서 각자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24시간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둑이 무너지지 않게 보수하는 작업도 향의 양식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향어들이 이 흙을 계속 파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쭉 제방을 자꾸 쪼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니까 못 무너지게 네 면 중에서 3면은 이렇게 방수포로 안 무너지게 이제 해주는 거죠. 둑이 무너지는 일은 양식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혹여 수만 마리의 향어가 일순간에 탈출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는 여러 번 둑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사면 중에 한 면은 향어의 원래 습성을 이어가도록 방수포를 덮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다. 양식장에 향어를 실어 나를 기중기가 도착했다. 종류를 좀 사가신다고 하셔서 물속 들어가서 그물질 해야 되겠다. 향어 양식장에서 기중기는 필수다. 향어를 물 밖으로 꺼내려면 사람도 진흙밭을 마다할 수 없다. 아유 이제 소쿠리로 떠낼 건데 이렇게 몰아야 이제 크기가 좋으니까요. 또 담기가. 그런데 수심이 상당하다. 어떤 곳은 까치발을 들고 서 있어야 겨우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다. 안 되면 이쪽을 좀 와서 수착근을 잡고 가든가 그래야겠다. 왜요? 넘어요, 키 넘어. 키가 넘어요? 제가 키가 85인데 네. 넘어요, 넘어. 취재진도 위험할 만큼 깊은 곳은 수심이 2m에 달한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곳. 바닥은 미끄럽기만 하다. 힘든다는 것보다는 위험하죠. 이게 물속이라 고기들이 파는 자리가 깊은 데가 있어요. 잘못하고 들어가면 키가 넘어버리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동원된 작업자만 7명. 하나 둘. 스카이 땡겨. 하나 둘. 하나 둘. 치어 선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그물로 고기를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씨알이 굵어질수록 힘도 더 많이 들어간다.
구석에 몰린 향어가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길이는 약 20cm 정도. 중간 정도 자란 셈이다. 이 정도면 이제 알에서 부화된 지 지금 13개월 그 정도 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종묘로 팔리는 애들이에요. 중간 이제 저쪽 다른 양어장 사가시는 분이 크게 이제 키우실 거예요. 가져가서. 출하량은 약 4톤. 물을 퍼나르듯 대형 뜰채에 향어를 옮겨 담으면 기중기가 이를 틀어간 수저로 옮겨 담는다. 생물이다 보니 작업이 지체되면 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작업자들은 눈코 틀 새가 없다. 두 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더니 온몸이 땀과 흙범벅이다. 새참에 자주 올라오는 메뉴는 역시 향어회. 향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치밀해서 씹는 감촉이 좋다. 향어회는 한번 먹어본 사람이 계속 찾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초장에 곁들이면 무엇이 더 필요하지가 않다. 고기 맛에 향기가 난다고 해서 그 이름에도 향기 향자가 붙어 향어가 됐다. 이라고 모습 그래도 좀 꿀맛이지. 양식장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맨날 물 만지고 살고 습 차고 그러니까 좋을 일은 없겠죠. 1년 365일 밖에서는 고기를 기르고 안에서는 제 자식을 기른다. 돈 벌어서는 애들 크고 있잖아요, 다. 애들 때문에도 하는 거죠. 진흙에서 수확물을 걷어올리기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번 더 손이 가야 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기중기가 들어온다. 무거운 중장비가 등장하면 평소보다 두세 배 긴장을 해야 한다. 찌라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네요. 3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3톤이나 3,500 정도. 출하 작업을 할 때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 사람을 더 동원할 때가 많다. 향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좀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그물. 이번엔 가장 큰 녀석들이다.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말뚝을 박아놓지 않으면 사람이 밀릴 정도다. 몰아놔야 씻기가 빠르다고 선도구나. 향어는 물돼지라는 별칭도 있다.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숫자는 2kg에서 2.5kg거든요. 나는 2kg가 못 되니까 빼고 이게 지금 3kg가 되는데 이것도 너무 커서 빼고.
씨알이 굵은 걸 선호하지만 너무 큰 것은 인기가 없다. 대부분 식당에 횟감으로 나가는데 가장 선호하는 무게는 2kg 정도다. 거의 사투와도 같은 향어추라.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뜰채가 휘청거릴 정도. 기중기가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기계가 멈추지 않게 사람도 쉴 수가 없다. 그 무게에 사람 몸이 휘청거릴 정도. 발을 헛디디면 물속에 빠질 수도 있다. 짐 빠지는 작업이다. 아버님 그렇게 들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요? 한 8kg 나가겠네요, 8kg. 아버님 때는 몇 번이나 해야 돼요? 한 200건. 200건 정도 한다니까. 200번? 이맘때쯤 되면 물을 푸는지 고기를 푸는지도 헷갈릴 정도. 활기찬 향어와는 달리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다. 또 한 번 향어가 물 밖으로 옮겨진다.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속도는 점점 더뎌져 간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두 발이 천근만근이다. 고기에 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더 쉽게 지친다. 우리 태백에서 눈도 안 타져요. 힘이 들어요. 삼 톤이 넘는 향어추라가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양식장에서 자란 고기는 횟집의 수조에서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쫄깃한 육질을 잃지 않는다. 이제야 깊게 한숨 쉬어본다. 바빠요. 끝나도 또 딴 데 또 가야 돼. We can take tonight, make it last forever, if you dare. About these words unspoken, take me as I am, right here where I stand. Open up your arms and let me in. Out here on my own, I know I'm not alone. Let me in your heart, right where you stand. Take me as I am, give a second chance. We can take tomorrow, make it better, you and me. 드셔보세요. 제가 하나 마셔요. 어때요? 맛있죠?